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김남국이라는 정말 희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남국이 사고를 2건이나 쳤습니다. 사고 하나는요, 김남국이 로우스쿨, 전남대학교 로우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근데 김남국이 변호사 단톡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왜 쫓겨났느냐? 대장동 파일을 변호사 단톡방에서 올려서 다른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왜 대장동 파일이 올라오느냐? 그래서 김남국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 단톡방에서 잠시 몸을 피하겠다 이러면서 튀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김남국이 이 법사위에서 사선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정말 싸움을 걸어가지고 법사위를 파행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 맞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거 동네의 싸움꾼, 야바이꾼, 이재명의 노예, 몸종, 경호실장, 정말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이 김남국입니다. 우리가 김남국이가 정말 고민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까? 우리가 늘 의아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국회의원이 남국이 변호사 단톡방 쫓겨나다,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른바 김남국의 변호사 단톡방 습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화천대유 당분일의 최대 비리, 이재명은 관계없어요, 이런 대장동 파일을 이 변호사 단톡방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 변호사 단톡방이라는 곳은요, 2200명의 그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신들의 업무라든가 또 일하는데 애로사항,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진영의 또 특정한 후보를 옹호하고 또 변명하고 또 그 후보에 대해서 방패를 치는 이런 곳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기가 막혀갖고 들고 일어나는 거죠. 한번 자료 보시겠어요? 자, 이게 문제의 그 자료입니다. 이거는 변호사들의 이 단톡방인데요. 이 남국이가요, 대장동 개발 이래가지고 무려 60쪽의 이 파일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뭐냐? 이재명 그 지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민관 공영에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의 프로젝트 이걸 하려다가 이 때 아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명박근혜 때 이 잘못을 해가지고 나온 거지. 그리고 토지값, 땅값 이런 게 올라가 갖고 재산 가치가 커진 거지. 절대로 우리 청렴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 이런 글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변호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아니 여기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올리느냐, 또 한 변호사가 대장동 홍보하고 반박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정치는 여의도에서나 하시죠. 이렇게 아주 매서운 질타가 이어진 겁니다. 자, 이 변호사 단톡방은요, 2200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특정한 후보의 이 변명 또는 이 그 캠프에서 나온 선전물을 올리니까 변호사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평소에도 이상한 정치 논리라든가 한쪽으로 편향된 글만 올리더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발 내려라, 자료 삭제해라 이랬더니 김남국이 자료 올리면은 금방 삭제 안 한다고 또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더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여기가 당신 무슨 정치 놀이하는 곳이냐, 당신 사과하고 나가라 이러면서 그 단톡방에서 2200명의 변호사들이 분기탱천해갖고 김남국이를 내보내고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변호사 출신, 전남대 로스쿨 변호사 출신으로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변호사들이 이거는 한마디로 김남국이 파일을 던지고 먹튀를 한 사건이다. 사실 제대로 하면은 파일 삭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튀를 했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씁쓸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김남국이에요. 참 기가 막히시죠? 자, 두 번째는요. 김남국이가 이재명 편에 확실하게 줄을 서면서 국회에서도 아주 대단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건 또 뭐냐? 권성동 습격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화천대유 이재명의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데 법사위에 박범계를 불러다 놓고 아니 법무부 장관 당신이 화천대유 당군 일의 이 희대 비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이러면서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따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박범계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권성동 의원이 박범계한테 조목조목 따져갖고 이 화천대유 아니 872만 원을 낸 사람이 어떻게 100억 원을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김만배라는 이 전직 언론인은 한 1,000 얼마를 내놓고 나서 뭐 정말 그 2천억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1호 김만배, 2호 김만배 부인, 그 다음에 3호 김만배 누나 이 사람들이 갖고 간 게 거의 2,400억인데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저도 그런 로또 한번 여러분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권성동 의원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따졌는데 화천대유의 이재명의 경호실장, 조국의 호위무사에 이어서 이재명의 경호실장으로 투잡을 뛰고 있는 이 김남국이가 권성동 의원한테 싸움을 하자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권성동 의원한테 권성동 의원님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 공격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이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쓰러질 뻔했다. 황당하다. 당시 한나라당이 민간에서 다 헤쳐먹으려고 한 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공용으로 돌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법학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은데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국회라는 데는 예전에는 우리가 정치라는 게 전쟁이었죠. 총과 칼로 싸웠습니다. 근데 결투를 하더라도요. 이게 룰이 있는 겁니다. 뭐 몇 번씩 뒷걸음으로 가갖고 자 돌아본 순간 탁 신호를 주면 서로 결투를 해서 서로 죽이는 뭐 룰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매번 말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말의 결투에도 기본적으로 이 예의, 룰, 원칙,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속어를 쓰고 그 다음에 사선 의원 자기보다 김남국이가 이제 그 80년생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30 지금 뭐 30대인 거죠. 권성동 의원은 60대예요. 38대 60살. 자기보다 한참 위인 사람한테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막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한심해가지고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다.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변호사 단톡방에서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먹튀를 했던 김남국이가 자기 절대로 사과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근데 김남국이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주옥 같은 말을 법사위에서 그대로 내놨습니다. 자, 권 의원 법학 배운 지 오래돼 까먹었죠?
반말찌거리 했고요. 내가 말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자꾸 말을 걸고 끼어들었다고. 이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김남국이는요, 이 안산에서도요, 전임 박순자 의원은 정말 지역구 열심히 챙겼는데 지역구 거의 안 챙기고 그 출근을 이재명 캠프로 하다시피 하고 이재명 프롬터까지 이렇게 국회의원이 해주질 않나. 정말 창피하죠. 더구나 이재명 수행실장이에요. 사실 수행실장이라는 거는 국회에서는요, 보통 운전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족, 이재명의 몸종이 된 거예요. 안산 시민이 이재명 몸종 되라고 김남국이를 뽑아준 겁니까? 안산 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배반인 겁니다. 자, 이런 김남국,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재명이가 많이 대통령이 되면은 김남국이를 엄청나게 써주겠지. 저렇게 프롬타도 해주고 몸종을 하는데. 여러분, 이재명이가 절대로 대통령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100만 분의 1로 설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김남국이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는 남국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거든요. 조국 수호한다고 하면서 4억 원이 보이스피싱 됐는데도 이 6,800원밖에 회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게 김남국이에요. 멍청한 건지, 조국 말대로 알고서 했다면 사악한 건지. 이재명이는 자신이 사악하기 때문에 이 멍청한 것도 알아볼 거고 사악한 놈도 알아볼 겁니다. 이재명한테 김남국이는 일회용 칫솔이나 휴지에 불과할 겁니다. 이번에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문재인한테 고민정의가 일회용품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숨결을 알아듣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기자들이 오히려 고민정의를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 정말 무슨 자다가 봉청 뜯는 소리만 하고. 자, 그런 점에서 이 김남국과 이 고민정 정말 초선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2년 반 남은 것도 참기가 어렵죠. 광진 구민도 그렇고 동작 이 안산 시민들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국회의원들 우리 사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참 무시하시죠. 뭐 별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기고 그 다음에 참 저런 쓰레기들이 국회에 다 있으니 쓰레기는 그 여의도에 가서는 분리수거도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썩었어도 이 썩은 사람을 뽑아준 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얼척없고 이렇게 국민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국회의원을 뽑은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석의 괴물 공영 정당 민주당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참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번 국회의원, 세상에 이런 국회의원이 변호사 단톡방에서도 쫓겨나는 이런 한심한 작태와 대통령의 숨결 하나로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런 고민정의 같은 국회의원, 이제는 고만 봐야죠,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고민정. 단톡방에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개망신 당하는 남국이. 이거 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런 국회의원들 다시는 우리 눈앞에서 얼씬거리지 않게 모태통식으로 하방합시다. 쫓아냅시다. 변호사 단톡방에서 김남국이가 쫓겨난 것처럼 말입니다.